오늘은 알고 보면 재미있는 풍은 외전 뒤틀림 탐정 정리를 해주신 아기세분이 계셔가지고 6편 총 봐볼 예정이고요. 1편 모제스 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Distortion, Detective.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뒷탐은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같이 전개하면 설정과 이야기를 동시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캐릭터를 소개하는 식으로 설명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소설의 설명에 소설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소설 내용 부분이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전작 스포인 부분은 뭉태기로 쳐낼게 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설을 요약하다는 거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송구하다는 말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뒤틀림 탐정의 주인공 4인방 중 모제스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제스 에즈라 본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유리아 베스파 디아스 순으로 쓰고 리바이어던까지 6편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 출처, 품은 공식 포스 타입. 이게 진짜 그 소설 이 찐으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읽고 나한테 요약을 해주시는 그런 거예요? 대박이네. 안 그래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써도 되느냐. 내가 언젠가 이제 롭톰이랑 라오를 하기로 해서 적당히 쳐내시는 것 같아요. 그랬구만. 오케이, 렛츠고. 도시의 금기. 소리를 조금만 줄여볼까? 중지부금.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금기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이름의 뜻은 도시 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들. 림버스에서 금기라고 하면서 벌벌 떠는 장면 같은 게 몇 번 나오기는 하는데 도시에는 어떤 금기가 있는 걸까요? 머리는 금기를 어긴 자를 절대로 살려두지 않아. 8장이네. 그들이 무서운 이유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기 때문이란다. 밥을 먹다가도 잠에 든 순간에도 혼인을 치르는 중에도 금기를 어겼다면 그들은 맥락을 신경 쓰지 않고 찾아와 형을 집행하지. 마치 그러한 자연현상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가모삼이음. 내 등 뒤에는 뒷골목 거주구역의 문이 있다.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도시의 금기를 어기는 것은 둥지의 금기를 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죽음을 보여하는 것도 절대적인 무력이 우리를 쫓을 것이다. 이 내 최애 부분. 뒤틀린 탐정. 발톱과 조율자. 도시를 관리하는 머리에서 지정한 금기를 어기면 절대적인 무력, 발톱과 조율자를 파견합니다. 조율자는 여기 디자인이 비하이브 같은 느낌이고 발톱은 딱 발톱같이 나온다. 스토리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8장의 조기린 장면이겠죠. 금기하면 벌벌 떠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도시의 금기는 2명 이상 인간이 일주일 이상 도시에 존재하면 안 된다. 외곽의 생명체를 제조하거나 반입하면 안 된다. 온전한 부활을 하면 안 된다 등이 있겠네요. 단테는 어떻게 금기를 회피하는 걸까요? 온전한 부활. 여기서 또 다른 금기가 있습니다. 바로 둥지의 금기입니다. 복제인간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정확히. 머리가 지정한 금기는 전 도시 공통 적용이지만 날개마다 자기 구역에 지정하는 금기가 따로 있습니다. 마치 나 이 생각했는데 마치 미국 주마다 법이 다른 느낌인 거죠? I was thinking exactly this. 둥지의 금기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 그 날개 소속의 금기 사냥꾼이 찾아와 죽이거나 데려갑니다. 직접 본 둥지의 금기 중 예시로 유사의 대호수 기록 금지 정도가 있겠네요. 이 설정을 굳이 설명한 이유가 둥지의 금기가 뒷탐과 리바이어던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캐릭터 소개. 이름 모제스, 나이 49세, 성별 여성, 소속 세븐협회 5급 해결사, 156cm, 눈을 감고 깊게 생각하기, 곤방대 닫기. 집중력이랑 순발력이 좋으며 생일은 11월 30일이고 좋아하는 것 담배,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 싫어하는 것, 찡찡거리는 것들, 성격 급한 사람들, 소음. 이거 나 싫어하겠다. 나 되게 소음 넘치는데? 미안하게 됐다. 모제스 우리는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파일 설정은 좀 많이 중요하게 나와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미안하게 됐다. 씁쓸하네. 내가 싫다니. 모제스는 14구 N사에서 미제 사건 해결 전문 모제스 사무소를 운영하는 5급 해결사입니다. 보통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뒤틀림, 치안 관련 의뢰를 받으며 생활하는 해결사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탐정이 필요한 특수한 이유가 있는데 N사가 도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영상 녹화가 금기인 유일한 날개라 CCTV 녹화 같은 걸로 범인 추리가 안 되는 날개이기 때문이죠. 탐정 모제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뒤틀림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동랑이나 히스클리프처럼 뒤틀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뒤틀리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보는, 즉 사람의 뒤틀리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와, 이런 능력이구나. 아, 내게는 뒤틀림이 보인다 라는 게 진짜 이런 뜻이야. 오. 본인의 모습만 정상적으로 보이는 모세스. 이 때문에 모세스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뒤틀림의 모습으로 사람을 구원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구장에서 료시를 보면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말을 한 것과 중지 아비의 과거를 알아내고 시간을 끈 것도 마음속 뒤틀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박! 몰랐어. 야, 너무 재밌다 얘. 와, 진짜 알고 보면 더 재밌네. 그러니 무엇도 읽을 수 없었을 거다. 반대로 너는 너무나 선명해 보이는군. 어지간히도 뭔가를 배고 싶은 건가? 끊어내고 싶으면서도 끊어낼 수 없어서 가련해 보이는 이와 같은 검. 상처투성이 손에는 무얼 그렇게 쥐고 있는 거지? 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 근데 뒤틀림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야, 뒤틀림을 보는구나. 그럼 그냥 보는구나 하지. 뒤틀림을 되기 전에 뒤틀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꿰뚫어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 그렇게 대사에서 하나 나온다고 꼬투리 잡으면은 어디까지 꼬투리 잡힐 거야? 이러한 능력으로 여러 뒤틀림 사건을 해결하면 더 큰 사건에 휘말리는 게 뒤틀림 탐정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만, 제가 풀고 싶은 것은 캐릭터가 가진 서사를 풀고 싶은 거라 여러 뒤틀림 사건은 패스. 모제스가 뒤탐에서 주인공인 이유 중에는 뒤틀림을 볼 수 있어 여러 인물의 인상을 서술하기 때문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과거의 강렬한 트라우마로 인한 감정 서술로 여러 떡밥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디아스 직속 사병 우제트. 나이가 많아서 아는 지식도 많아 세계관 배경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모제스의 림버스 첫인상 어떠셨나요? 지적이고 계획적이고 LCD 팀을 잘 이끄는 그런 이미지? 여기서 모제스의 과거를 풀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차분하고 능력 좋고 이런 느낌이었지. 모제스는 우제트 대장으로 연기전쟁에 참여했었고 어느 한 큰 사건으로 2142명의 부하를 잃음으로써 마음의 죄책감이 크게 자리가 잡혀 항상 PTSD를 겪고 있습니다. 아래 전문으로 모제스의 PTSD를 자세히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부금이 재밌었는데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부금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부금은 셀프로 틀어주세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뒤틀린 탐정 33화. 난 그날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모제스라는 인간은 우제트의 대장으로서 연기전쟁에 참여했다. 나는 그저 임무를 완수하면 될 뿐이었다. 야, 전쟁 얘기하는데 중지부금 트는 건 좀 선 넘는 것 같아서 돌아가신 우리 2142명 분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 과정에는 해석의 여지도 자비도 없었다. 디아스의 명령을 위해, 그녀의 꿈을 위해 살아오며 너무나도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동료의 피까지. 내가 더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이다. 이 공방대는 내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것이다. 나를 원망하는 눈빛과 몸부림, 나의 죄의식. 내 죄의식은 신경증으로 나타난다. 나는 소음이 싫다. 말이 많은 사람도 싫다. 그 소리는 나를 원망하는 목소리와 같아서, 전쟁의 소리와 같아서 마음에 피가 흐른다. 어째서 누구보다 비정한 명령을 내려놓고 구하러 왔는지, 왜 자신들을 지옥의 제물로 바쳤는지 그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서 뒤틀림을 해결해 왔다. 죄책감이 너무 크구나. 눈만 감으면 그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는구나. 이것은 진통제성 마약과 같아서 멈출 수 없다. 뒤틀림 해결이라는 약의 복용을 멈추는 순간 내 머리는 다시 조여온다. 이것은 봉사활동이나 자선사업이 아니다. 순전히 내 죄의식을 풀기 위한 마약. 내가 거부한 의뢰와 의뢰인들, 이 모든 것은 무겁고 아픈 사슬이 되어 또다시 내 마음을 옥죄한다. 이 사슬을 찾아내고 싶었다. 마음을 더욱 조인다. 야, 이게 그거랑도 또 생각나. 마음을 조이는 사슬, 그 뽑기에 나오는 그것만 같아가지고 나를 죄는 이 사슬?
너무 visualization이 잘 되는 것 같아. 마음에서 피와 거름이 터져 나올 때까지 조이고 조이면 이 사슬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무거운 죄의식. 내가 죽음으로 내몰았던 2142명의 응어리. 벼락인간이 안고 있는 신경증이 얼마나 빠르고 날카로울지 몰라도 내가 느끼는 깊은 가슴속 사슬의 무게와 고통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 전부 신경증을 도려내기 위한 어리광 같은 자기만족임을 마주한다. 모멸감과 자기 혐오감, 스스로에 대한 짜증과 분노, 이 모든 것을 쥐어짜낸다. 자, 신경증이 뭔지. 자, 신경증이 뭐야? 노이로제는 뚜렷한 신체적 원인 없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불안, 우울, 신체 증상 등이 나타나는 기능성 정신장애입니다. 현실 판단력은 유지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리적 고통이 특징입니다. PTSD에서 오는 그런 거군요. 모제스는 작중에서 남을 이끄는 탐정으로 나오지만 마음속 PTSD와 싸우고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설정으로 나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날의 기억. 모제스는 원래 레벨은 특색 노란 작살과 같은 87레벨이지만 인게임 패시브로 연기 전쟁 PTSD와 후유증으로 레벨이 다운되어 있는 거로 나옵니다. 지금 잠깐의 TMI를 하나 말하자면 이번 림버스 설정 레벨 패치로 인게임 레벨이 설정적 강함을 나타낸다는 것이 거의 확정이 나서 앞으로 만날 적의 레벨을 보면 내가 지금 싸우는 적은 이 정도로 강하다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로 치면 길수 찐돈 바왕 90, 거미줄 아비들 77, 뭐라고? 이게 애들 나이가 아니었다고? 이번 만우절에 애들 5살, 4살, 7살, 8살로 나와가지고 레벨우가 애들 나이가 아니었다고? 바왕이 90살이 아니었다고? 이게 무슨 소린가? 리카르도 60, 현수 감자 60 정도겠네요. 오늘 쩡이 맞아. 오늘 내 인생은 무너졌어. 데어스 리카르도랑 수감자 랩차가 20이었으니 그 정도 나면 못 이긴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가 그럼 당연히 60살 아니었어? 모제스 군방대는 모제스 본인의 개와 에고로 서로 다른 색을 색의 숨결을 뱉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장 전투에서 하얀색, 붉은색, 보라색 숨을 사용해 전투를 도왔습니다. 숨의 색깔마다 효과가 각기 다른데 기억나. 하얀색은 정신보호, 자물쇠, 잠금 해제. 여기서 자물쇠는 일반적인 자물쇠가 아닌 사물이나 생각 등 모든 것을 잠글 수 있는 특이점입니다. 음, 기억나, 맞아. 그래서 내가 얘한테 "약쟁이잖아."라고 했는데 되게 선 넘는 드립이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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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PTSD 겪으신 분한테는 못하는 소리가 없네. 뒤틀린 탐정 6화. 자, 깊게 들이마시렴. 연기를 들이마시자 몸을 벌벌 떨었다. 이제부터는 너의 의지가 아니야. 내 의지이지. 그러니 생각이 자물쇠에 막힐 일도 없어. 상시 무례한 리무니. 붉은색은 물리적인 공격을 위한 숨으로 연기로 검을 만들어 공격하거나 강력한 필살기인 붉은 점을 모아 날리는 역할을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려서 부작용이 심합니다. 야, 이거 너무 간지나게 만들었다. 담배 피는 걸. 이게 슈나장이 담배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간지나는 캐릭터에 담배를 맛있게 잘 넣어 놨어. 나는 반담배파긴 한데 여기 작중에서 나오는 담배는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뒤틀림 탐정 8화. 나는 붉은 숨을 들이마셨다. 들이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안으로 빠져든다. 내 일생의 모든 잔인한 과거들이 소용돌이친다. 떠올리기 싫은 폭력의 기억들, 피, 상처, 시체, 고통, 전쟁, 사륙. 그 모든 사리를 모아 단 하나의 점을 생각한다. 깊게 가라앉아 호흡 하나마다 붉은색의 표상을 떠올리며 숨을 삼킨다. 물리력을 이루는 모든 것을 한 점에 모으고 쌓아 만들어낸 적층된 원기둥을 다른 한 점으로 밀어낸다. 아. 우와! 야, 이거 되게 예쁘다. 이렇게 연기를 물리적인 무언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와, 컨셉 진짜 멋진데 이게 진짜 멋지다.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림보스에서 아군에게 숨을 들러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라색 숨은 사슬 채찍 같은 형태로 만들어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용도이며 상대를 조이는 만큼 자신도 비슷한 과거를 떠올리며 쓰는 형식이라 사용할 때마다 본인의 마음속의 죄의식을 끄집어내며 사용하면 야, 이거 멘탈 공격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PTSD랑 신경증 증세를 더 올릴 텐데 성마른 지끈거림. 뒤틀림 탐정 33화. 뒷탐은 총 몇 화짜리라고요?
내게 부여된 무거운 죄의식. 심장을 옥죄고 내 정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보랏빛 기억. 마지막으로 푸른 숨은 림버스에서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 숨은 모제스의 수명을 대가로 하는 능력이며 푸른 가루를 만들어 이것에 닿는 모든 대상을 정지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내 수명을 깎아가지고 남을 잠깐 스턴하게 만드는 거야? 모제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 소개에서 모제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라 이 정도까지만 적겠습니다. 와, 좋아요. 너? 당장 납치. 민동부 지하실로. 너? 너도 납치. 자, 오케이. 우리 림버스에서 납치할 아기새가 한 명이 더 늘었고요. 자, 요거 우리가 이 따로따로 찾아보실 수 있으시라고 요거를 녹화를 따로 해 가지고 올릴게요. 그래서 1편 모제스 편 올리고 다음 편 요렇게 올리고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